안녕하십니까? 대전철학원 영리학당 오원재입니다. 율령융통으로 본 입춘 새수설 연구에 대한 반론 및 공개 질의. 입춘이 새해라는 근거는 없다. 율령융통 원문으로 본 명리학 새해 기준. 명리학에서 새해는 입춘일까, 동지일까? 많은 사람들이 입춘부터 새해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율령융통 원문을 직접 확인해 보면 이와 정반대의 내용이 나타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연구에서 핵심 문장을 삭제하고 서로 다른 문헌을 이어붙여 전혀 다른 결론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율령융통 원문을 기준으로 입춘 새수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구조를 검증한다. 이 글은 요지, 공개 반론, 공개 질의, 김재숙의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지, 본 공개 반론 및 질의에서는 주제육이 역술인들의 오류를 비판한 핵심 문장을 고의로 제외하고 신당서 역지의 상이한 문장을 결합하여 주제육의 입춘세수 비판을 입춘세수 옹호로 전도한 결론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반론, 부정, 인정, 동일 결론, 자기 모순 구조. 필자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주역은 복개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본다. 그것을 동지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김재숙 박사는 이는 정확하지 못한 인용에서 오는 오류이다 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 비판은 동일 논문 내부에서 스스로 파괴되는 자기 모순 구조이다. 첫째, 김재숙 박사는 동일 논문 55쪽에서 주역의 복개를 보면 복개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본다거나 동지에 대해 언급한 구절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여 필자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였다. 둘째, 같은 논문 58쪽에서는 개사전에서도 복개가 1년의 시작이란 구절이 나오지 않는다. 아마도 이는 주역이 아니라 후대 괴기설에서의 역학이론에서 주역 복개가 1년의 시작에 해당한다고 말한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책이 무슨 책인지는 알 수 없다. 이는 정확하지 못한 인용에서 오는 오류이다 라고 필자의 견해를 단정적 오류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필자의 견해를 오류로 단정한 김재숙 박사는 같은 논문 74쪽에서는 복개에는 동지를 상징하는 궤로서 12달에 배당하면 11월에 해당된다라고 스스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95쪽 결론의 서두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주역의 음양사상의 시각에서 주역의 12소식 궤로 말하자면 양이 최저점에서 복하기 시작하는 동지점이 한 해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주역에서도 복계로서 양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시점을 표시했던 것이니 천도의 변화 주기로 보든지 음양 철학적인 시각에서 볼 때 태양의 일조량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동지야말로 해가 바뀌는 원점으로 보는 것은 모두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복괴, 동지, 해의 시작이라는 구조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김재숙 박사의 비판은 자기 모순이 된다. 입춘은 농사 기준일 뿐 명리학 연주 기준이 아니다. 사주팔자란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말한다. 이 연월일시를 정하는 역법은 곧 사주팔자를 정하는 법칙이 된다. 한자 문화권의 역원은 동지이다. 예나 지금이나 입춘을 역원으로 삼고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로 정한 달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농사 짓는 일의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명리학의 새해를 정하는 달력을 만든 사실 역시 없다. 따라서 그런데 동지란 시점은 아직 겨울 추위가 오지도 않은 중동의 절기이다. 다시 말해 소환 대안이란 혹한기가 남아있어서 새해가 왔다고 하지만 외부 활동을 하기 어려운 시점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천도상에서 동지의 해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입춘 무렵이 되어야 겨울 추위에서 벗어나 비로소 바깥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결국 입춘 세수 기준은 농사 짓는 기준,
즉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한정된 기준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역원인 동지는 명리학 세해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농사짓는 세의 기준인 입추는 명리학 세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를 부정할 수 있는 문헌적, 천문학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특히 입추는 봄이란 계절에 맞춰서 파종을 하고 싹을 가꿔야만 한 해를 먹고 사는 농경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가 된다. 바로 입춘부터 농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주장은 결국 김재숙 박사 스스로 입추는 농사 짓는 새해 기준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결국 필자의 견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입춘 세수를 명리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입추는 명리학 새해 기준이 될 수 없고 동지는 역원으로 명리학 새해 기준이 될 수 있다. 윤력융통은 입춘 세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입춘, 자시혼용을 강하게 비판한다. 일부 해석은 핵심 문장을 삭제하고 다른 문장을 붙여 결론을 만든다. 명리학 새해 기준은 계절이 아니라 역법 구조이다. 세수혼동, 제도, 역법, 명리 뒤섞인 오류. 하나라가 입춘으로 새해를 정하고 주나라가 동지로 새해를 정했던 것 등은 옛 왕조 국가의 정치적 제도에 따른 변화이다. 명리학 새해 기준이 동지와 입춘으로 나뉘게 된 것은 동지를 새해로 정해오던 명리학의 전통을 서자평이 역법과 맞지 않게 입춘으로 잘못 바꾼 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바로 이 자연 변화의 주기와 인간 생활의 주기가 오차가 있는 데에서 동지 입춘 세수설이 갈라지게 된다. 라는 김재숙 박사의 견해는 자연의 변화 주기와 옛 왕조 국가의 세수 변천사 및 명리학의 새해 변천사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류로 문헌적, 역사적 근거 모두를 갖추지 못한 주장이다. 동지 기준은 음양, 절기, 갑자, 순환과 합치하고 입춘 기준은 구조적으로 불일치한다. 필자는 주역, 논어, 맹자와 더불어 역법, 음양, 24절기, 60갑자의 순환 법칙을 근거로 명리학 새해는 반드시 동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함을 입증하였다. 동지로 새해를 정하고 자시로 날짜의 시작을 정하면 음양, 24절기, 60갑자의 순환 법칙과 정확히 맞는다. 그러나 입춘으로 새해를 정하고 자시로 날짜의 시작을 정하는 기준은 음양, 24절기, 60갑자의 순환 법칙 그 어느 것과도 맞지 않는다. 동지로 새해를 정하면 연주와 일주는 동시에 시작된다. 그러나 입춘으로 새해를 정하면 연주와 일주는 약 45도나 떨어진 서로 다른 지점에서 제각각 시작된다. 따라서 최근에 우리 역학계에서 이슈가 되었던 동지 입춘 세수 논쟁에서 일부에서 동지가 천도의 세수라는 구절에만 천착해서 동지가 세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필자가 제시한 수많은 근거 문헌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평가이다. 결국 해당 주장은 명리학 시간체계의 구조적 정합성을 검토하지 않은 해석으로 이론적, 역법적 근거 모두 맞지 않는다. 명리학은 하나라 세수와 무관하다. 일수 기준이 이를 증명한다. 하나라는 입춘으로 새해를 정하고 인시로 날짜의 시작을 정했다. 명리학에서 입춘으로 새해를 정하는 것이 하나라의 역법 전통을 따른 것이라면 명리학 날짜의 시작도 자시가 아닌 인시로 정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행 명리학에서는 인시가 아닌 자시를 기준으로 날짜의 시작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리학은 인간이 태어나 외부 자연으로 영향을 받는 계절의 조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명리학에서 입춘을 세수로 삼는 하나라 역법 전통이 만들어진 것은 당연하다. 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윤력융통 원문에도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라 세수 체계와도 구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해당 주장은 문헌적,
역법적 근거 모두 갖추지 못했다. 명리학 입춘세수는 하나라 전통 계승이 아니라 연일 기준을 분리한 구조적 모순이다. 입춘은 농사 기준, 동지는 역법 기준. 동지는 절기의 시작, 입춘은 네 번째 절기일 뿐 한자 문화권의 여건은 동지이다. 이는 절기순환의 기점은 동지라는 뜻이며 절기의 배열 또한 이 기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동지는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되고 입춘은 네 번째 절기에 해당한다. 농사짓는 새해의 기준으로 보면 입춘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여권 또는 명리학 새해의 기준으로 보면 음력 12월과 1월에 번갈아 드는 입춘은 봄이 시작되는 인월의 계절적 기점일 뿐 여권이나 명리학 연주의 기준으로 설정된 절기는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춘분을 여권으로 삼은 역사적 사실은 없다. 따라서 24절기를 말할 때 동지부터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입춘부터 헤아리는 것은 바로 절기상 봄의 도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김재숙 박사의 결론은 농사짓는 새해 기준과 명리학 시간 체계를 혼동한 해석이다. 공자의 행하지시는 농사 기준일 뿐 명리학과 무관하다. 주제육은 율령융통 삼정편에서 공자가 안현에게 하나라의 세수를 따르라고 한 행하지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사람이 일을 하는 데는 입춘이 편리하며 오랜 세월이 지난 후를 기다려도 모든 성인에게 의심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자님은 하나라의 세수를 따르라고 하셨다. 이는 주제육이 행하지시를 천문역법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일상생활과 농사에 적용되는 세수로 한정하여 해석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주제육의 행하지시 해석을 고려할 때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언제쯤 농사를 지어야 하고 언제쯤 논에 물을 대야 하며 파종을 해야 하는지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다. 그러므로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서인 사기에서는 저 고대로부터 역법은 맹춘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맹춘은 바로 초보민이 입춘에서부터 세수를 삼았던 것을 당연시했음을 보여준다. 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농사 짓는 일과 일상생활을 위한 세수 기준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명리학 연주의 기준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행하지시는 농사의 기준이지 명리학 연주의 기준이 아니다. 필자견의 왜곡. 주제육이 동지세수설을 주장했다는 주장은 사실 묵은. 필자는 주제육이 명리학 동지세수를 직접 주장했다고 언급한 바 없다. 다만 주제육이 역술인들의 오류를 비판한 내용을 인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상으로 최근에 벌어졌던 동지 입춘 세수 논쟁을 근거 자료를 통해 분석하면서 동지 세수설의 근거와 입춘 세수설의 근거를 고찰해 보았다. 본고의 고찰을 통해 그간엔 동지 세수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니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필자가 주제육이 동지 세수설을 주장한 것처럼 서술한 명백한 왜곡이다. 주제육은 하나라는 인도를 기준으로 새해를 정하고 주나라는 천도를 기준으로 새해를 정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세시 풍속 등을 언급했다. 그리고 주제육은 율령융통 세어편에서 하늘이 높고 성신이 멀리 있으나 진실로 그 연고를 구하면 천세의 동지를 앉아서도 알 수 있다. 라는 맹자의 말씀은 역법의 근본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주제육의 율령융통은 천도의 세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사상에서 입춘을 세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율령융통의 문맥을 부분적으로 취하여 전체 의미를 전도한 해석이다. 주제육은 동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명리학 입춘 새해 기준을 오류라고 비판했다. 원문 삭제와 문헌 짜깁기는 결론 조작. 주제육은 역술인들이 입춘으로 새해를 정하고 자시로 날짜의 시작을 정하는 것은 오류라고 명확히 비판하였다. 다음은 해당 원문의 핵심 문장이다.
이 문장은 주제유기 입춘으로 새해를 정하고 자시로 날짜의 시작을 정하는 역술인들을 하승천이 원가력을 만들면서 범한 오류보다 더 심각한 오류라고 직접 비판한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김재숙 박사는 이 비판 문장을 논문에서 임의로 제외하고 그 자리의 뜻이 전혀 다른 신당서 역지의 문장을 발췌하여 율령융통 삼정편과 결합하여 율령융통 본문인 것처럼 재구성하여 제시했다. 문맥을 인위적으로 구성한 문장을 근거로 비판하였다. 그런 다음 원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중략. 하승천보다 무식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문맥상 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니다. 라고 필자의 저서와 칼럼의 내용을 오류로 단정하였다. 원문 삭제는 사실의 제거이고 문헌 접합은 결론의 조작이다. 원문 삭제, 문헌 짜깁기, 결론 전도가 확인된다. 주제육의 역술인들 비판을 옹호로 뒤집은 해석 왜곡. 김재숙 박사는 주제육이 하나라의 입춘세수와 주나라의 자시일수를 혼용하는 역술인들을 비판한 문장을 김재숙 논문 83쪽에 인용했다. 그리고 김재숙 박사는 주제육이 입춘을 세수로 정하는 명리학자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이는 주제육이 제시한 혼용 비판의 구조를 부정하고 그 의미를 정반대로 뒤집은 해석이다. 주제육은 명리학 입춘 세수 기준을 옳다고 단정하거나 인시를 명리학 일수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없다. 이는 김재숙 논문 104부터 124쪽에 제시된 율령융통 원문을 통해 직접 대조 확인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첫째, 명리학에서 동지가 세수이냐, 입춘이 세수이냐의 논쟁에서 주제육은 단연코 입춘이 세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둘째, 현재처럼 자시가 아니라 하나라처럼 인시를 일수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라는 김재숙 논문 77쪽의 주장은 주제육의 비판을 옹호로 뒤바꾼 해석이다. 결국 비판을 옹호로 바꾼 해석은 해석이 아니라 전도이다. 명리학 연주 기준은 역법과 일치해야 입춘은 맞지 않는다. 명리학 새해를 정하는 기준은 반드시 음양 24절기, 60갑자의 순환구조와 정합해야 한다. 동지 새해 기준은 음양, 24절기, 60갑자의 순환구조와 정합하지만 입춘 새해 기준은 이들 체계와 구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명리학에서 사주팔자를 정하는 24절기는 봄이 왔는가 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를 보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천체의 운행, 특히 태양의 환경 변화를 기준으로 계산된 절기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동지는 천문역법상으로는 의미가 있는 세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과 관련해서 본다면 단연코 얼어붙은 겨울철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의 도래를 알리는 입춘이 현실적 삶에 있어서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 세수가 된다. 라는 김재숙 박사의 결론은 명리학의 새해 기준은 계절이 아니라 시간 기준임을 구분하지 못한 오류이다. 공계질이 율령융통으로 본 입춘 세수설 연구, 결론에 대한 옳고 그름을 확인하기 위한 공계질이. 질문 1. 논문 55쪽의 복계에는 해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95쪽의 동지는 해의 시작이다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정합성을 이루는가? 이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 아닌가? 질문 2. 율령융통 삼정편에는 입춘을 명리학 세수로 규정한 문장이 존재하는가? 입춘 세수를 주제육의 견해로 해석한 것은 원문에 없는 내용을 잇는 것처럼 날조한 것이 아닌가? 질문 3. 주제육은 인월위세수, 자시위일언을 근세술가의 오류로 명시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주제육은 단연코 입춘이 세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라고 주장한 것은 원문의 본뜻을 정반대로 왜곡한 것이 아닌가? 질문 4. 율령융통의 핵심 비판 문장을 삭제하고 신당서 역지의 문장을 결합하여 하나의 논증으로 재구성한 것은 명리학 입춘 세수 기준에 오류를 감추기 위해 고의로 문헌을 조작한 것이 아닌가? 질문 5. 동지 기준은 연주와 일주의 시작이 일치하는 반면
입춘 기준은 연주와 일주의 시작이 분리된다. 이는 입춘 세수 오류를 입증하는 근거가 아닌가. 감사합니다. 대전철학원 영리학당 오원재입니다. 이 글과 영상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려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